안녕하세요. 노크스 컨설팅 김호진이고요. 오픈 인프라데이 때랑 호스톤에서 발표한 문서는 그 동영상이 잘 나와 있어서 그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약간 주제를 바꿨어요. 고민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전 주제는 그 왜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써야 되느냐, 벤더에 많은 오픈스택이 있는데 또 왜 커뮤니티를 쓸까, 그게 과연 어떤 강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 반면에 지금은 이 커뮤니티 기반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아마 주니어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고객사에 가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벤더가 있어야, 벤더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거 없이 어떻게 너희들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커뮤니티들이 항상 받고 있는 질문이에요. 특히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런 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우분투, 캐노니컬 우리나라 지원자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뭐 영어과서 할 거야? 소리과서 할 거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마찬가지고, 센터에서 그런 면에서 약간 나은 게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레드햇이라는 데가 있으니까 서포트를 받으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커뮤니티를 하는 이유가 뭐고, 이게 왜 커뮤니티가 집단지성이라고, 그것이 과연 대기업들도 서포트 할 수 있는 포스코 아니 뭐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 같은 데도 쓸 수 있는 힘이 되는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우리나라에서는 꽤 큰 업체 같지만 글로벌하게 묶음같이 보이지 않는 업체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글로벌하게 보면 우리나라 대충 전체적으로 전체 시장이 한 3% 먹으면 많이 먹는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일본이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실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어떻게 과연 그걸 유지고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팀을 만들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이제 IBM도 한 2조 정도 투자해서 오픈스택을 만들려고 했어요. 파워비시라는 걸 패키지를 처음 만들고 이제 커뮤니티 개발자들을 모아가지고 모자를 씌우죠. 그래서 너 IBM 직원이야 한 다음에 이제 랩을 만들고 거기서 패키징을 합니다. 패키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오픈스택이 리눅스 기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닉스 위에다가 이제 리눅스를 올려요. 파워 리눅스라고. 파워 리눅스를 올린 다음에 그 파워 리눅스가 전체 유닉스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하게 합니다. 그게 파워 VC 프로젝트였어요. 거기서 제가 처음 거기에 첫 번째 책을 미국 가서 쓰게 되죠. 그러면서 이거 하면 의미가 있겠네 생각을 했던 게 그 파워 VC를 만드는 개발자들 중에 아무도 IBM 사람이 없었어요. IBM 개발자이지만 사실은 다 커뮤니티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커뮤니티가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그대로 패키징을 해서 딜리버리 하면 이만한 밸류를 낼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는 되게 초창기여가지고 뭐 노바에 EMC 드라이버도 없었고 히다치 드라이버도 없었어요. 디스크를 붙일 수도 없었어요. IBM이 드라이버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오픈스택 크면 히다치랑 그 다음에 뭐 EMC가 드라이버를 다 만들 거야. 그러면 이 스토리지에서 셰프가 아니라 일반 스토리지에서도 C 프로비전이 가능하겠지. 왜냐면 드라이버를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때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2013년도에 오스틴에서 책을 쓴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죠. 그래서 이제 다 녹화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전 회사 매니저한테 나 이거 하겠어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말이야 힘들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회사에 조인하게 됐어요. 이 회사에 조인한 다음에 이제 처음에 2015년도에 이제 트라이스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자. 트라이스택이라고 해서 오픈스택을 똑같이 테스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데 있거든요. 중국에서 지금 보면 클라우드 99이 그 기본이었는데 트라이스택을 만들어서 그거를 광고를 하면서 회사가 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커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트라이스택을 페이스북에 붙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픈스택을 패키징 해가지고 어떻게 딜리버리 해야 되겠네 생각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안 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발표를 하는 거죠. 가서 엄청 중요하고요. 이거 우리가 다 만들었고요. 이게 패키징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근데 사실은 좀 더 깊은 얘기들을 고객한테 딜리버리 했었어야 돼요. 그때는 발표가지고 오픈스택 우리가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오픈스택이 커뮤니티가 중요하고 커뮤니티 오픈스택이랑 벤더 제품이랑 왜 차별화되지 않느냐, 우분투가 왜 AWS 올라가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실제로 커뮤니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력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력이 높다는 것만 얘기했었다는 거죠. 이게 바뀌게 된 게 고객은
핵심은 뭐냐면 고객은 리눅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소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서비스에 포커스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각이 번화했어요. 제가 이전에는 어떤 서버가 얼마나 안정한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서버가 죽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버가 죽어도 상관없는 서비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 순간에 모든 서비스는 오픈스가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 포커스된 인프라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느낌이에요. 유닉스 벤더는 완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완전 달라요. 메인프레임은요, 아답터부터 메모리부터 CPU부터 OS, 미드웨어까지 전부 다 한 회사가 만들어요. 그리고 유닉스는 OS랑 하드웨어를 다 한 회사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답터를 여러분이 얘기하시는 뭐 GPU나 뭐 PCI나 아답터를 전부 다 한 벤더가 만들고요. 그 벤더가 못 만들 때는 가서 칩을 달고 퀄리파이 하는 걸 해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아무 아답터나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완전 컨트롤한 상태에서 OS를 딱 얹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패키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운타임 없이 가능한 뭐 SLA를 아까 SLA 얘기하셨잖아요. 뭐 SLA를 내면서도 그래요. 아 여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다른 벤더의 여기 리눅스의 SLA는 어떤 SLA를 내냐면 리스판스 타임 1시간 그런 SLA를 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해가지고 그걸 돈으로 물어주지 않아요. 실제로 AWS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AWS SLA는 뭐냐면 99% 미만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내주고 99% 이상 같은 데 얼마를 내준다는 그것도 티켓을 주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고객이 이걸 쓰는데 100억이 손해를 났어. 그 사람들은 난 100억이랑 상관없어. 너희가 계약한 금액을 얼마를 주겠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SLA, 비즈니스랑 연동되지 않는 SLA들만 갖고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OS랑 하드웨어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벤더가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퀄리파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전에 하드웨어가 모든 하드웨어를 다 퀄리파이하고 OS를 만드는 시간 이미 넘어갔어요. 유닉스는. 이제 유닉스를 안 쓰니까. 그런데 이제 오픈색은 어떤 기회를 줬냐 그러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그런 인프라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지금 시장은 벤더가 가진 VMware를 가진 시장이랑 모든 타 벤더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벤더들이 가지고 있는 오픈색 시장이랑 두 개가 싸우고 있어요. 여기는 벤더 제품이고요. 여기는 벤더 제품 아니라고 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IBM이랑 리눅스 사이드랑 비슷해요. 그러면 고객이 왜 리눅스에서는 그게 불가능해요. 리눅스도 하드웨어 좋지 않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하드웨어 좋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일단 보시면 온라인 중에 아답터를 갈 수도 없고요. 이중화도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장착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를 SL을 지키는 하드웨어라고 리눅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리눅스가 하드웨어 X86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치명적인 결단점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장애 분석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닉스를 하나하나 올라갈 때 전부 다 코드를 찍어가지고 다이아치들이 다 찍어줘요. 그래서 어떤 한 보드에 어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다 찍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를 만들어서. 근데 X86은 그게 없어요. 쫙 올라간다. 어느 메모리요? 이 메모리일 것 같아. 메모리 다 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해졌는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해요. 왜 리눅스를 쓰게 됐나요? 우리나라는 왜 갑자기 리눅스를 쓴 적이 없어요. 글로벌하게도 갑자기 리눅스를 쓴 적이 없어요. 단지 클라우드 인프라를 썼죠. 이제 그 핸드폰이 이제 iOS 나오고 쓰면서 데이터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죠. 페이스북 막 늘어나면서 2006년도 초반에 그러면서 그 인프라를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리눅스였던 게 아니라 그게 클라우드였던 거예요. 그 인프라가. 페이스북 인프라가 클라우드고 구글 인프라가 클라우드니까 그 OS를 구글로 그냥 리눅스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부터 옛날부터 리눅스는 쭉 있었어요. 근데 리눅스가 왜 갑자기 각광받나요? 리눅스는 각광받는 인프라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조금 얘기 드리면 이 OS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지금. 왜냐하면 OS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요즘 안 쓰거든요. AWS OS가 올라가든 리눅스가 CentOS가 올라가든 우분투가 올라가든 누가 상관이 있어요. 실제로 서비스 포커스 돼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커뮤니티가 좀 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늘어나고 대용량 서비스를 쓰니까 저렇게 대용량 서비스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없어. 그런데 저렇게 대용량 서비스를 하네. 저 인프라는 뭐야? 보니까 리눅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눅스를 갖고 온 건데 거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건 뭐냐면 그게 리눅스가 아니라 클라우드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리눅스로 서비스를 안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래 페이스북은 리눅스로 서비스를 하네?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거를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리눅스는 원래 리눅스는 안전하죠. 하지만 x86에 올라가는 이 순간 안전하지 않다는 걸 다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유투를 하는 게 아니라 유투 클라우드를 해야 돼요. 유투 C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투 V를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오픈스택 연시장이 굉장히 크죠. 저는 이거라고 봐요. 옛날에는 하드웨어에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계속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하드웨어에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없애려고 그러면 하드웨어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닉스 OS의 하드웨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지도 붙고요. 그 네트워크도 붙어요. 그리고 네트워크가 업체별로 섹터별로 만들어지면 그걸 다시 한 업체가 다 모아서 백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이중했단 말이죠. 근데 이중화하면서 결국 솔루션을 낸 것들이 뭐 여러 가지 클러스들이 있어요. 클러스는 죽으면 서비스를 넘기는 그런 굉장히 구시대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운타임이 항상 발생하는. 그래서 이것들을 각자 다 SPO를 없애고 벤더라기를 다 풀고 사실은 가고자 했으나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지 업체가 하고요. 하드웨어는 OS 업체가 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업체가 했어요. 그리고 다 API가 달라가지고 모니터링을 다 따로 있어야 됐어요. 그리고 컨트롤하려 그러면 모든 벤더를 따로따로 불러야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왜냐하면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고객은 조그만 서비스를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스토리지 노드, 컴퓨터 노드, 네트워크 코드로 다 나눠서 뭐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전부 다 하나의 API로 관리를 해요. 매니지먼트로 관리하고 위에 네트워크 스위치는 L2만 있고 모든 라우팅부터 전부 다 네트워크 노드가 컨트롤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누가 죽어도 어떤 하드웨어가 나가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상태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일 때 리눅스가 서비스하기 굉장히 좋은 OS인데 라는 느낌이 아니라 클라우드로 가면 어떤 OS랑 상관없네 라는 느낌을 가지고 여기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픈소스로 풀면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 모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인프라를 가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IBM이 이제 유닉스의 AIX를 가지고 HP가 사실은 APUX를 가졌잖아요. 써니 솔라리스를 가졌듯이 그 관계가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랑 OS가 딱 분리되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모든 벤더들이 그럼 나도 다 이 인프라를 가질 수 있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모든 벤더들이 오픈소스를 다 패키징하죠. 그래서 패키징 안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어요. 대리 MC는 패키징을 안 해요. 그래서 오라클 리눅스를 쓰시거나 시스코 리눅스를 쓰시거나 레디엇 리눅스를 쓰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레디엇 오픈스택을 쓰시거나 시스코 오픈스택을 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벤더들이 전부 다 패키징을 합니다. 이 패키징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없어지냐 그러면 벤더랑의 지리한 싸움이 없어져요. 이게 뭐의 문제고 하드웨어 문제고 소프트웨어 문제고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서 중간에 딱 걸리는 문제들. VM웨어 위에 오라클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오라클이랑 VM웨어랑 맨날 싸워요. 이게 네 문제냐 내 문제냐. 그리고 VM웨어는 결정적으로 어떻게 해줘요? 오라클이 서티를 안 해줘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부재기수예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인프라를 딱 가지게 되면서 오라클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오라클 오픈스택에 우리 제품 만들게. 그리고 우리가 다 컨트롤할게. 그리고 오픈스택에 컨트리뷰션 한 다음에 문제 생기면 거기서 해결하고 답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게 굉장히 옛날 얘기인데 오라클 RAC라는 그런 뭐라 그러죠? 솔루션이 있어요. 이게 동시에 DB를 억세스하겠다고 꿈을 가지고 있는 업체지.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용량을 하나 딱 박아놓고 그냥 계속 테이블을 미친 듯이 늘려요. 그래도 아무 문제 없게 만들겠다. 이런 느낌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오라클이 처음에는 그 파일 시스템을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벤더들이 다 이 로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다 만들어내요. 지금 청중들 보니까 약간 이제 재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베리타스 볼륨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IBM GPFS라든지 이런 솔루션을 막 만들어냅니다. 오라클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막 문제 생기면 이거 오라클 문제래. GPFS 문제가 아니래. 베리타스 볼륨 문제가 아니고 하나잖아요. 그래서 결국 오라클이 뭘 만들어내냐면 파일 시스템 매니지먼트 하는 걸 만들어내요. ASM이라고. 그러면서 오라클이 우리 다 평정하겠어. 하지만 오라클은 어디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결국 유닉스 위에, 리눅스 위에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오픈스택 인프라 쫙 깔리잖아요? 그러면 오라클 오픈스택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RAC 오라클 오픈스택 서태할게. 오라클 오픈스택 써.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벤더와의 싸움이 없고요. 자기 제품에 만든 패키지를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딜리버리 할 수 있어요. 이 인프라를 가지는 힘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오라클 오픈스택을 어떻게 굴러가느냐, 레디엇 오픈스택을 어떻게 굴러가느냐, 이게 사실은 오라클 커뮤니티가, 오픈스택 커뮤니티가 다른 커뮤니티랑 다른 점이에요. 보시면 오라클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이 많은 업체들, 이 많은 벤더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많은 벤더들이 각자 영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자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들이 모아가지고 그거를 공유해줘가지고 기여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 느낌이거든요. AT&T 어디에 기여하겠어요? 네트워크 업체잖아요. 뉴트론 패키지 이게 500건 이상 리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느 벤더보다 더 기여한 게 없어요. 이 벤더들이 제일 많이 기여한 거예요. 가잖아요. 브로케이드, 배포하는 테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인텔은 CPU 칩이잖아요. 노바 프로젝트 들어간다고요. 다 노바가 제일 많죠. 제일 많은. 후지츠 일본 업체잖아요. 일본에 영어 못하잖아요. 일본어 거의 번역본이 이만큼이에요. 번역이. 레노바 뭐예요? 스토리지랑 CPU 만들죠. 그럼 여기 뭐냐 하면 신더라고 해서 자기가 관련있는 부분이랑 만든단 말이죠. 네대 어디 만드는지 아시는 분? 그 선물 드리려고 해요. 네대 어디 만들까요? 네대 어디에 제일 관심 있을까요? 네대이 어떤 프로젝트에 제일 많이 기여했을까요? 좋게서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네? 이 중에 하나 있어요. 이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신더. 네대비요? 네대 우리 나스장 많이 쓰잖아요. 네대. 그렇잖아요. 네대는 마닐라 프로젝트에 거의 대부분의 컨트리뷰트를 하고 있어요.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어쨌든 anyway 그래서 한번 읽었습니다. 여기 저희 업체 중에 쓰레기가 하나 껴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요? 시스코. 어디? 표준 안 지키는 시스코. 아, 시스코. 각자 표준을 만들고요. 그거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오픈스택은 누가 제일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코드를 건드려서 컨트리뷰트하는 가장 큰 업체들이 각자 영역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픈스택 누가 제일 잘해? 물어보면 그거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식이 커뮤니티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역사상 이런 커뮤니티가 없었어요. 여태까지 보면 한 사람이 누가 만들고 재밌어서 여러 사람이 달라붙었지만 모든 업체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수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키워주는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적 유전자를 채우고요. 다 자기가 살아나려고 다 노력하면서 다 어떻게 컨트리뷰트 해가지고 다 같이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다른 커뮤니티랑 완전 다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리눅스의 컨트리뷰션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이미. 그리고 리눅스는 좀 다른 게 사실은 형님이 딱 하나 코드 딱 찍고 나면 공부하셨어? 저희가 아는 형님이 딱 코드 하나 딱 찍잖아요. 리눅스 좋아. 이번에 2.0으로 찍겠어. 딱 찍으면 vendor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 나머지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징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건 아니라고요. 각자 영역들이 맡아가지고 딱 중간에 한 건에 모으는 거라고요. 완전 느낌이 다른 프로젝트예요. 근데 어차피 리눅스 위에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리눅스가 가치가 없단 말이 아니라 리눅스는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X86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X86이 죽으면 리눅스가 그냥 죽기 때문에 그 안 좋은 건이 리눅스, X86을 서비스화 시키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리눅스는 X86이 죽으면 따라 죽어요. 하지만 클라우드는 X86이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 관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 리눅스가 이 상태에서 공짜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소스에 썼겠지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얘기 드릴게요. 오픈소스 컨설팅 제가 와서 왜 패키징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패키징 했죠. 그래서 가장 커뮤니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패키징 해가지고 서비스로 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니터링 툴이랑 이제 인시블이랑 넣어가지고 AWS랑 넣어가지고 이제 패키징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픈 소스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하죠. 대고객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데 대고객 서비스 하죠. 여러분이 아는 코인 시장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런 서비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서비스들은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이 나왔던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대량의 용량, 대량의 데이터를 글로벌한 사람들이 다 묶는. 이게 한국 KRW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도 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코인지스 같은 경우에는 이걸 했어요. 이건 뒤에
보시니까 파워포인트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앞단은 이제 AWS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 클라우드에 제일 많이 돈 들어가는 데가 하드웨어잖아, 아직 네트워크잖아요. 네트워크단은 AWS를 내가지고 네트워크 증설은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뒤에 코인션 같은 거 오픈셋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왜 문제가 안 생겼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죠. AWS P2P 안 된대요. 그래서 코인 데이터를 옮겨가지고 밖으로 뿌린 다음에 싱크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당연히 있었겠죠. 그 다음에 DB 속도 증가하고 DSR 하는데 오픈스택에서 DSR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생기죠.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다음에 뭐 DB 속도 어떻게 올리겠어요? 이런 힘들은 전부 다 커뮤니티에서 리소스 받아가지고 스터디 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OS가 뭐건 간에 상관없다는 거죠. 오픈스택. IoT 플랫폼 만들죠. IoT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쓰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 30분 딱 할게요. 하드웨어를 어떤 그 큰 업체인데 하드웨어를 한 50대쯤 받아왔어요. 근데 다 폐기 처분하는 하드웨어야. 이거 어떻게 해요? 클라우드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다 모았죠. 그래가지고 CPU랑 메모리 다 꽂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제 우리 알잖아요. 이거 어떻게 사이징 기초자리 있잖아요. 사이징 어떻게 해. 그다음 메모리 뭐해? 그래서 IOPS 이렇게 하면 뭐해 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계산하잖아 우리. IOPS 그럼 IOPS 필요한데 그럼 SS 몇 개 꼽아야 돼. 디스크 다 바깥 껴가지고 인프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만들죠. 다 옛날 장비들인 거죠. 옛날 DL120 이런 거 알아듣지 못한 이런 장비를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 서비스에 넣어요. 그래가지고 운영 서비스에 넣고 앞단에 퍼블릭 클라우드를 넣죠. 그래서 IoT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쫙 모아가지고 이 데이터를 넣어주는 거예요. 서비스 여기는 서버가 수시로 죽어요. 그죠? 근데 고객은 모르죠. 고객은 알죠. 서비스 문제는 뭐냐면 서버가 죽는 걸 고객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면 서비스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우리 모니터링 툴을 해가지고 하는데도 이제 고객이 안 보는 거죠. 그 정도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사례인데 데이터가 지도 데이터예요, 지도 데이터. 그래서 그 경찰청 같은 데 보면 뒤에 지도 데이터 배경으로 다 깔리잖아요. 우리 뭐 김일성 수령 동지를 뭐 어째 이러면서 북한에 왔습니다. 그럼 북한 지도가 딱 딸릴 거잖아요. 그거 서비스 해주는 데도 국토부에서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 공유 파일 시스템을 가장 크게 쓰는 이 뭐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당시 처음에 구현할 때는 마닐라 프로젝트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IBM GPFS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유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공유 파일 시스템을 구성을 했는데 이 공유 파일 시스템이 실제로 50억 개의 파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GPFS 제일 커요. 그런데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로서 오픈스택은 내가 볼 때는 퍼펙트하네 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지금 오픈스택 데이가 인프라 데이로 바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오픈스택 미래 뭔데? 이 느낌이죠. 오픈스택 미래. 인프라의 미래죠. 인프라의 미래. 저는 이전에 믹스를 하다가 인프라의 미래는 오픈스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거기에 개발자 생태계를 전 인프라만 하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거든요. 두 개를 묶어주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전에 가상화랑 사실은 파티션 개념이랑 가상화 개념이랑 도커 개념이랑 이렇게 쭉 흘러왔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저게 뭐냐 하면 IBM 파워의 엘파 개념인데 엘파는 어떤 개념? 로지컬 파티션 뭐냐 하면 물리적 파티션인 건 로지컬 파티션인 건 어쨌든 격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랑 이 프로세스를 격리하고 이 VM이랑 저 VM을 격리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VM은 격리하지만 KVM이라는 공통의 하이퍼바이저가 있잖아요. 이게 바이오스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OS에 모듈을 올린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하나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나눠줄 수 있겠지만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 KVM을 어떻게 믿어? 이 두 개 사이 끊고 와가지고 서로 통신하면 되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KVM 뭐 했어요? ISMS 인증받죠. 서티피케이션 받아가지고 뭘 그냥 이 두 개의 OS는 절대 격리를 다 시켜주고 일로 들어온 게 절대 일로 나가지 않아. 그리고 KVM 서티를 받아요. 그러면서 KVM이 이제 그 서티 받으면서 확실히 격리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OS의 목적은 저 격리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격리해주면 돼요. 유저 관리해주고. 그런데 도커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도커가 호스트 OS에
라이브러리랑 사실은 딱 도커 형태로 올리면서 다 격리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격리 기술이 점점 높아져가지고 도커 하나하나가 서로 관계를 갖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믿냐고요? 우리도 의심되잖아요. 예? 프로젝터 따로 떴죠, 그죠? 뭐 제타 프로젝터 무슨 프로젝트였죠? 아예 이거를 라이브러리 다 묶어가지고 VM 하나하나 따로 도커로 올리는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 기억 안 나세요? 그 프로젝트 아시는 분들 저주세요. 자, 이 도커가 못 믿겠다. 라이브러리 다 있고 밑에 VM 있는데 다 격리해서 서로 뜰보면 되지 않냐. 잘은 모르겠지만 카타 컨테이너를 말씀하시죠. 아, 예, 맞아요. 카타 컨테이너 드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가 뜬단 말이죠. 왜냐하면 핵심은 격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가게 돼서 컨테이너가 굉장히 격리를 잘하게 되면 사실은 굳이 VM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분,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분이 뭐냐면 클라우드의 VM 좋아요. 베어메탈 클라우드의 컨테이너의 오피스는 좀 좋단 말이죠. 그러면 핵심 뭐냐면 포레스가 분리돼요. 그 다음에 워크로드 립 스케줄링이 최적화돼요. 그리고 보안 이슈가 해결돼요. 그러면 클라우드 VM이나 컨테이너나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파티션 나누면서 이 서버를 VM으로 올리면서 아무도 보안 이슈 두 개가 엮일 거라는 생각을 안 하듯이 VM이 똑같이 도커로 나눠지는 순간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하면 더 이상 VM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VM 개념이나 도커 개념이나 다 똑같이 민글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VM 쓰는데 이거 파티션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서버 두 대로 나눠야지 서로 보안이 위험하잖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순간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오픈스택은 VM 제일 잘 관리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VM 관리하려고 스토리지랑 네트워크랑 다 같이 관리하고 싶으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위에다가 오픈스택 위에다가 이렇게 쿠베를 쭉 깔아가지고 이렇게 딱 구축을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오픈스택 위에다가 쿠베 깔고 그 위에 지금 뭐냐면 지금 이렇게 구현한 사람이 있어요. 쿠베온 오픈스택은 쿠베. 오픈스택을 쿠베로 하죠. 쿠베 밑에 쫙 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픈스택을 도커로 만들잖아요. 그 도커 위에다가 다시 뭘 올려요? VM의 그 오픈스택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다시 쿠베 올리죠, 그죠? 이거 지금 하시는 게 오픈스택 온 쿠베가 헬름이란 프로젝트고 실제로 쿠베 온 오픈스택이 매그넘이란 프로젝트잖아요. 다 돌고 있다. 그거 다 민글해가지고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저희 이거 훌륭하신 분인데 8시간 전에도 글을 남겼더만요. 아씨, 그죠? 인생 힘들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드웨어에 인프라 쿠베 들어가고 오픈스택 들어가고 다시 디벨로퍼 쿠베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웃기죠.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야, 오픈스택 쓸래? 쿠베 쓸래? 아니면 오픈스택은 쿠베 쓸래? 쿠베는 오픈스택 쓸래? 이렇게 막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멀티 테넌트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하드웨어를 격리하지 않은 이상은 오픈스택밖에 없다는 게 사실은 통설이고, 그래서 오픈스택이 그리고 또 더군다나 SDN 부분을 오픈스택이 잡아준다는 거죠. SDN이랑 SDS 부분을 이제 다들 약간 아직 1분이 남게 됐는데 다 이해하시죠? 그죠? SDS랑 SDN 부분을 오픈스택이 잡아주게 되면 쿠베는 굉장히 자유롭게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사실은 힘들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고, 그래서 오픈스택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고객들이 다 이럴 것 같아요. 결국 타스의 멀티 테넌스의 현재의 솔루션으로 사실은 오픈스택은 쿠베를 갈 것 같고요. 쿠베를 쓰는 고객의 멀티 테넌트를 위해 가지고 사실은 쿠베용 오픈스택을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이 모델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예쁜 베스트 프랙티스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퓨처 부분에서 이제 쿠베용 오픈스택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죠. 아직까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멀티스택 가능할 거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오픈스택 하이퍼바이저랑 그다음에 그냥 KVM이랑 올려가지고 사실은 오케스트레이 할 수 있는 그런 툴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하여튼 계속 오픈소스로 솔루션 나오고 있고, CNCF랑 사실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CNCF보다 오픈스택 커뮤니티가 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빅테넌트 모델로 해가지고 전체를 쉽게 싹 아우르는 이
그 각자의 업체들이 가장 베스트 프레스를 가져와가지고 집단지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쪽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전 30분 51초 했고요. 질문 있으면 지금 저희 회사 사람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질문 혹시 없어요? 그리고 좀 뒤에 본격적인 얘기도 하긴 했는데 사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도커랑 쿠베랑 뭐 그죠? 오픈세일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질문 받을게요. 해주세요. 같이 질문. 이기오신 선수님. 전혀 모르겠어요. 문적 관계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형수님은 컨테이너 기술 쓸 것 같아요? 오픈스택 쓸 것 같아요? 몇 년간에? 뭘 먼저 쓸 것 같아요? 다 수배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질문이요? 예. 질문. 그 지금 오픈스택 이건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주제 관련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잘 못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네. 지금 오픈스택이 그 실제로 사용이 되는 레퍼런스들이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실제로 그 오픈스택을 파운데이션으로 해서 쿠버네티스를 이렇게 실제로 돌리는 곳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 저희들이 프로젝트 한 것 중에서 오픈스택으로 해가지고 쿠베를 해가지고 다 돌리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개발 업무였고요. 실제는 이제 쿠베로만 해가지고 돌아가는 사이트도 있는데 오픈스택 위에 쿠베를 올려서 테스트 머신으로 쓰는 곳도 있어요. 근데 아직 저희가 임플리멘테이션은 본 건 없어요. 프로덕션 업로드에서 B2C용으로 웹사이트를 스펜딩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고 쿠베로만 해가지고 서비스하는 사례는 저희가 구축한 사례 사이트가 있는데 그걸 굳이 오픈스택으로 올리진 않았어요. 되게 오픈스택 자체가 내부 인프라용으로 사용되는 케이스가 많아서 개발용으로 많이 써요. 개발용으로 그런, 예, 그렇습니다. 향후 오픈스택에 쿠베를 올려서 많이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패키징할 때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저희가 개발해서 채워나가는 게 사실 저희가 할 일인 것 같고. 좀 한 가지. 네.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퍼포먼스 테스트라든가 유투인 테스트 같은 걸 들여가지고 이제 쿠버네티스 서티피케이션을 이제 발표를 해서 어떤 스펙을, 어떤 솔루션이 구축이 된 쿠버네티스가 이제 표준 스펙을 만족을 한다라는 걸 검증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오픈스택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지금 벤더사들이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제공하는 것들이 보이는지 오픈스택 자체의 퀄리티에 대해서 오픈스택을 파운데이션으로 하는 쿠버네티스 중에 그런 서티피케이션 부분이 많은지 오픈스택에서 그런 뭐냐 오픈스택 회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오픈스택 자체만으로는 사실 파운데이션에서 아시겠지만 파우드 오픈스택이라는 걸 쓸 수 있도록 사실 툴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툴 랠리 툴 돌려가지고 테스트해가지고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윗단의 그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사실 IaaS 단이라서 저는 컨트롤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사실. 그런데 그건 최원 대표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니까 그 보통은 파운데이션이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오픈스택 같은 경우는 오픈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패키징이라든지 뭔가 테스트를 어느 정도 통과했다라는 식으로 해가지고서요. 그게 되면 어떤 특정 로고를 쓸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가요. 그게 CNCF도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이야기 드려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오픈스택에서 그럼 CNCF까지 커버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기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파워드 바이 오픈스택 플러스 CNCF 로고 둘 다 갖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렇게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 부분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그거 인증을 받아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아직 확산은 안 돼 있고요.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뭐 잘 어떻게 보면 아시겠지만 SK텔레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내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걸 받지 않아도 진짜 안정화될 만하게 쓰고 있긴 해요, 사실상. 근데 이제 이게 입장마다 다른데 이제 보통 이제 그쪽은 뭐 통신 텔레콤이라는 특수한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자사가 그냥 서비스 솔루션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라 가지고서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오픈소스 컨설팅이나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그걸 또 기반으로 해가지고 많은 업체하고 또 만나가지고서 오픈스테이 해가지고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어떤 컨퍼런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쪽이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감사드리고요. 선물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를 정말 못 드렸는데 첫 번째 여기 오픈스 콘서트 김호진 이사님께 선물 준비하셔서 질문하신 분께 다 드린다고 아까 하셨는데 이거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로 매니저님께 가는 거고요. 이거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세트요. 아, 한 세트요? 네. 한 세트라고 합니다. 아니, 저 정체가 뭐죠? 네. 그리고 자, 두 번째. 이것부터 어떻게 하냐? 바람나는 건가? 제가 다시 한번 성명회를 제대로 준비 못해서 죄송하고 여기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오픈스택 전 회장님이면서 현재 고문이신 장현정 전 고문님께서 직접 사비로 네, 여러분들 머리클립 시구에서 쓸 수 있는 나리장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네, 펜도 이제 핸드폰에 가지고 스마트폰에 내는 거 포함해가지고서 펜이 역시 있고 역시 여기 나리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계시지만 박수! 육아와 함께 열심히 하고 계셔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이거는 오늘 오신 분께 송년회 갖게 그렇죠? 송년과 함께 있는 이쁜 날이 됐으면 딱 맞춰놓고 있어. 아니 더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냥 여기까지 딱 맞춰놓고. 다 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제 디프리를 가야 되는데 디프리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솔직히 이 근처가 디프리는 자 따라가실 분 디프리에 가신다. 고객사를 가다. 자, 딱 지금 선물 주십니다. 이거 강제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이네요.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김치찌개집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24시간 치킨집이 있고요. 거기는 무한정 소스가 있고. 지금 오신 분이요? 뭐야? 헐 대박. 지금 와서 네, 이거는 이제 여기 오픈스 콘서트의 결정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누구 줄지 네, 늦게 와서 못 받는 사람 줄까요? 아, 예? 네? 아니, 오늘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는 늦지 말라고 다시는 늦지 말라고 아니, 회사에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 맞아. 그 얘기하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인다 그랬죠? 정태누러스 그 앞에 매점 분이 누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맞아. 오늘 네, 제일 가장 예쁘신 분이라고. 가장 예쁘신 분이요? 또 예쁘신 분 자, 선물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훈하게 모든 경품에 대한 배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네, 연말연시 특히 이 강남역은 정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찍 가시는 게 좋아요. 디프리 안 하시면은 그래서 일찍 들어가시고 디프리 하실 분들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아까 사람들 겁나 많던데. 여기 연말 장난 아니에요. 1호선이나 진짜 버스가 지하철 왜 연장 안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버스는 연장되지만 이제 5호선 운영되는데 넘쳐갖고 왔다. 잠시만요. 버섯 정리를 하고